생각이 드는데요. 애플의 주가를 좀 봐주세요. 신제품 헤드셋을 공개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좀 빠지고 국내장에서 연관된 종목들도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애플이 저는 단기적인 그 빅테크 판을 조금 그 뭐라 그럴까 노이즈를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제품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또 좋게 보시는 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시장을 봅니다. 네. 그 신제품 발표하는 순간에 184불에서 179 그냥 급락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그러면 170불을 깨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70불을 지지하면 그나마 그냥 170에서 194의 박스로 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170불을 붕괴하면 이제 빅테크주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연준위에서 이제 금리 동결 확실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로 7월 달에 또 하니 안 하니 이 변수가 노이즈가 제거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리고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이 나와야 돼요. 전 그거 확인하는데도 3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나스닥이 달렸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13,000 이 작년도 그 8월 달 16일이 13,189인데 이번에 이걸 뚫었습니다. 저는 13,000은 뚫진 그게 저항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에너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더 이상 치고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13,200이 저는 또 중요한 맥점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나스닥 선물로 치면은 14,500이에요. 시장이 더 있으려고 그러면 이 삼성전자, 7만전자, 10만전자 같이 나스닥 13,200 그리고 13,000을 깨면 삼성전자, 7만전자, 10만전자 깨고 다시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이게 14,500입니다. 이게 주봉인데 14,500을 기준으로 놓고 14,000을 깨냐 15,000원까지 가냐 반드시 이게 더 나오려면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4,500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저항으로 되면 여기도 뭔가 노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갭은 메꾼다예요. 그러면 갭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 예. 예. 400불 때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갭 돌파한 게 이게 370불이거든요. 갭 돌파하고 사셨어요. 수익 안 납니다. 제가 이거 욕심부리지 말고 파시고 오히려 테슬라 가라고 그랬죠. 테슬라 간 게 이제 220불이 넘었어요.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한 8거래일 연속 상승이에요. 근데 이제 매도 또 전략 세거든요. 220에서 300불까지 바로 안 갈 것 같고 네. 그나마 요번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게 간 게 테슬라 덕분이라고 봅니다. 테슬라 연골고리 또 5G라든지 이런 것도 움직이는 것도 테슬라 연골고리 최근에 KT 계열사 KT 알파라든지 KT IS 오른 것도 빅데이터 센터 스타링크 다 앨런 머스크의 발언 이런 것들이 다 테슬라 연골고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언제 이 320과 70을 맺구나 이 시간을 카운팅 할게요. 네. 1개월 만에 맺구나 2개월 만에 맺구나 3개월 만에 맺구나 안 맺구나 이게 안 메꾸면 어떻게 안 되는 메꾸면 거죠? 이제 가는 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3개월을 볼래요. 그래갖고 2, 4분기 실적과 3, 4분기 실적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금리 컨센서스 그 다음에 매크로 분석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나 점검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테슬라 보면 이제 드디어 220불을 뚫었습니다. 네. 데드 220불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수익 실현화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변동을 주면 이제는 200불 깨면 안 되겠죠. 그러면 200불 깼다면 여기도 빅테크 노이즈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7월 달에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빅테크 관련주들도 지금 위치가 네. 만만치 않아요. 다 연초 대비해서 상승을 주도했고 미국장도 화려한 것 같지만 딱 보면 빅테크가 주도한 장이에요. 빅테크만 수익이 크게 나고 다른 것들은 좀 뭐 마이너스 나는 것도 허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빅테크가 유지하는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내일 만기일 아닙니까? 내일 만기일에서 딱 7월 7, 8일 정도? 이때 되면 이제 삼성전자 1, 4분기 실적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2, 4분기 이제 좀 뭐 연속성이 나오나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게 뭔가 노이즈가 나오면은 오히려 주도주가 거기도 오히려 뭐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또 다른 섹터로 뭔가 힘이 이동됐다는 그거를 샘플링으로 파이자라는 종목하고요. 네. 그 다음에 몇 가지 제약주 모더나, 파이자 이렇게 샘플링에 이쪽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으로는 항공주, 그 보잉 이렇게 또 해놓고 뭐 몇 가지 샘플링해서 주도주가 바뀌나 좀 볼래요. 빅테크가 무너지면 인덱스는 조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미국장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애플은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도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컨센서스 좋고 뭐 호재 나오고 엔비디아 서프라이즈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실적이 이거를 커버하거나 지금보다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연속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확인할래요. 그러니까 이 장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2600대니까 흥분하시는 분들 계셔. 아니 2200, 2300대 흥분하지 않고 왜 2200대는 비관론이 이 시장을 다 지배했어요. 나스닥 11,000대 다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비관론자 우이고 여기 나와서 걱정하지 말고 좋으니까 40장 그러면 뭐 악성 댓글 얼마나 달렸는데. 근데 지금 딱 보면 이제 2600부터 이제 시장에 비관론자들은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뭐 흥분하시면 3천 간다고 그러고 네. 지금 3천 가려고 하면 3천을 말한 증권사도 있죠. 예. 저는 솔직히 미쳤다고 봅니다. 올해 안에는 힘들다라고 아니 보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OECD보다 나빠요. 내가 매크로는 현장주의라 잘 얘기 아니지만 네. 아니 1%대 매크로보다 그 OECD 기본보다 나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보면 우리나라 안 해요. 일본 하지. 일본의 에너지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중심으로 컨트리수가 점점 증가해요. 지금 우리가 비상의 안보리에 들어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중국, 러시아, 북한 도발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수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전번 시간에 일주일 전에 나와갖고 공포를 얘기하는 빅데이터를 이동합시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핵이라든지 방산. 원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또 우크라이나 또 노이즈 나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그다음 먹자, 사료, 비료 이런 쪽 얘기하는데 오늘 급등한 쪽이 다 그쪽이에요. 근데 오늘 음식료, 수산물 이쪽으로 급등한 거는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7월부터 이제 오염수를 방출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주가 좀 올랐다는데 그렇게 연결고리를 짓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쪽으로. 아니 나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수산 먹겠습니까? 난 절대 안 먹어요. 미리 좀 사 먹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글쎄요. 나는 이게 오히려 그 오염수한테 그 천연염 그래서 뭐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하지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오히려 오늘 오른 거는 저는 우크라이나 그 댐 붕괴 그 댐 붕괴가 그 핵 냉각수에서 원전을 또 문제되고 또 그게 농업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밀 가격, 곡물 가격 급등. 오히려 그래서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나 이런 쪽에 덩달아서 좀 같이 간 거지. 동원 산업 가장 원양업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동원 산업 보세요. 계속 흘러내려요.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 뭐 그쪽에서 뭐 사조 오양의 한성기업 나는 이거 그냥 우크라이나 댐 붕괴 곡물 쪽으로 잠깐 같이 연계시켜 보시죠. 저는 수산 쪽은 절대 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착시 현상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천연염 관련된 거 단타가 근데 문제는 요새 호재가 연속성이 안 나와요. 상한가 쳤어요. 그 다음날 제가 상한가 친 종목을 샘플링 해봐요. 예를 들어서 10개가 상한가 쳤어요. 그 다음날 연속성 있는 거 한두 개도 안 돼요. 최근의 장이 그렇죠. 예, 최근에. 그러니까 호재 나올 때 오히려 윗골이 달리고 때려요. 뭐 대규모 수주해야 돼요. 올려놓고 때려요.
간단한 예로 또 시간에 상한가 만들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때려요. 장대 음봉 나와요. 근데 요즘 시장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이유가 뭔가요, 대표님? 저는 그 라더견 사태의 여파라고 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바닥에는 또 타짜, 투자 조합, 사모펀드 이런 사이클들이 주로 옛날 같으면 계속 어떤 목표까지 쭉 상승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100%까지 쫙 상승하는 게임을 한다 치어요. 지금 장 특징 20, 30%를 4번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거래가 적은 시간외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한가 만들어 놓고 네. 따라와 호재 또 뉴스 거기다 엎어버리고 그럼 장대 음봉 나오죠. 그럼 또 놀래라고 털죠. 밑에 싹 걷어요. 또 땡겨요. 맥을 딱 한 5일이나 10일 딱 끊어놓고 딱 맥을 끊어놓습니다. 그러면 또 따라간 사람들 급하게 산 사람들 3일 5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미수 걸고 산 사람 다 털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근데 그런 종목들 만드는 거 보면 꼭 테마와 연결돼 있어요. 전번에 충전소 연결해갖고 할 때 디스플레이 텍 시간에 상한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날 무조건 때리고. 이런 특징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또 최근에 또 정부 정책 발주 S넷이 상한가 쳤어요. 또 장대 음봉만 나와요. 참 재밌는 장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따라가지 마세요. 네. 누구 수주해왔습니다 할 때 때리는 거지. 오히려 수주해왔습니다. 뭐 상한가 찍어 20% 오히려 때리는 장입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하는 장 같아요. 이거를 연속성, 그러니까 요새 뭔가 테마시키면서 종목장을 하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리딩하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 에너지의 기본 패턴은 추세 매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려놓고 흔들어버리고 올려놓고 흔들어버리고 그래서 요새 장의 특징은 앞으로 어떤 끌개가 올 때를 대비해서 그 종목에서 빠진 것들 중에 제살뛰기 사놓고 으쌰 나오면 때리는 여기서 네. 으쌰 파동 정도는 30% 정도에서 50% 에너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나토 정상회담. 네. 저는 이 끌개가 난 제일 크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토 정상회의? 이번에 비상임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라는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략에 대한 서방국들 간의 교통정리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이나 러시아 전쟁의 양상의 속도나 방향성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나토 정상회담 7월을 대비해서 미리 댐을 누가 부순 것 같아요. 이 댐 부쉈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노이즈가 상당한 것 같아요. 이 댐, 우크라이나 댐 규모가 네. 충주댐 아세요? 충주댐 거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7배래요.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는 그 무슨 원전 그 냉각수만 생각하지만 요새는 핵이 굉장히 인지가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서 그게 딱 들어오지만 네. 저는 곡물 가격과 앞으로의 그 변동성이 굉장히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시간에 보니까 한일 사료가 대량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요새 같은 장에는 야간 시장을 주로 잘 봅니다. 어떤 게 거래가 들어오나. 거래량 많은 거. 그리고 또 테마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금 일본 시장이 최고 아닙니까? 저는 그걸 워렌 버핏 옹 덕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종합상사.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27,800원에 했는데 33,000원까지 왔어요. 이제 33,000원부터는 비율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돌리자. 돌린다는 얘기는 먼저 간 거 팔아갖고 밑에 단으로 LX 인터넷 옛날 LG 상사입니다. 아직 못 간 거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저는 이 나토 정상회담이 곧 우리나라 무기나 원전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거기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나토 정상회담에 초빙돼 갖고 우리가 하는 건 갖다 해서 우크라이나 간접 지원 같아요. 무기라든지 재래식 무기라든지 이걸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쿠션 돌려서. 그리고 요번에 뉴스 보면 또 폴란드가 뭐 12조 금융 또 해서 또 이 금융을 통해서 또 수주 연결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단어들을 자꾸 보는 거는
앞으로 저는 핵, 원전, 곡물,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시장에 노이즈를 자꾸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특화 종목들만 압축하자라는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6, 7, 8을 개별 종목장, 리스크 관리장 이렇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대형주는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과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 결정 이후에 나오는 매크로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CPI와 다음 달 발표된 CPI 이런 것들 같이 연관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연준이 발언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대충 감 잡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대형주 하잖아요. 네. 대형주 먹을 거 없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현대차 20만 원 깨면 안 된다. 8만 그거 깨는 거는 또 지금 뭐 노조 문제라든지 국내 문제 이런 노이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요. 대형주들이. 그래서 지금 그나마 시가 32에서 지금 바라는 거는 아까 2차전지의 대반등과 네. 그 다음에 그 네옴 빅데이터 센터,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뭔가 전개되는가 이런 걸 볼랍니다. 현대차, 기아가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뉴욕시가요, 현대차, 기아와 소송전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훔치기 쉬운 차를 팔았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큰 노이즈는 아닌가요? 아니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했어요. 노조, 노조의 요구 조건, 그 다음에 지금 그 미국 문제.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 다음 타자가 이제 미국에 이제 그 갖다 해서 국채 발행해서 자금을 하면은 공장 빨리 들어가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단의 밸류체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단기적으로 가장 강했던 거는 두산 밥켓, 현대, HDA, 현대, 두산 인프라코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타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 부품단, 자동차가 가져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거가 오히려 짱돌이 나오니까 오늘 77만 주를 때렸어요, 기아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 예. 그러면 짱돌 맞은 거죠. 오늘 4,000원 뺀 게 그 주력이에요. 이게 뭐 롱숏에서 뭐 매매가 나왔든 간에 삼성전자 100만 주 이틀 연속 기아차 대량 매도. 이게 또 우리나라 그 전차 군단의 축을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또 코스닥에 이게 중심이 이동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코스닥에 우리 느꼈잖아요. 3월, 4월에 에코프로 BM 이것만 떠들 때 다른 쪽 어땠습니까? 이게 또 재현되는가? 이런 불확실성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네. 종목도 대형주도 롱숏입니다, 그냥.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시장 근본주의자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네. 일주일 단위로 오늘까지 오른 게 코스피 우량에는 뭐고 떨어진 건 뭐고 일주일 단위로 사진 찍어놓고 이걸 파노라마식으로 쫙 보다 보면 요 세배상 그러니까 물줄기들이 좀 느껴져요. 매주 좀 체크를 해주고 계시죠. 예. 예. 요게 전번 31일에서 오늘까지 오른 종목들입니다. 한주 현대 동안. 인프라코어 1등. 네. 코스피 200 종목 에너지는 작습니다. 10%대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SKC, 페노션 HMM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해양이 무너지고 약간 이제 그 조선해양 같은 경우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들이 차익실현 나오면서 크게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두산밥켓 HMM 이런 쪽이 이걸 커버하고 있고요. 여기도 동안에 이제 또 하나 또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이죠? SK 이노베이션 보이죠? SK 아이테크놀로지 단기간에 SK 아이테크놀로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스피 200 쪽에는 보입니다. 근데 상승률은 8에서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코스피 200 종목에서 매매해갖고 수익 내기가 참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이게 월요일날 그래프예요. 굉장히 강하죠, 에너지. 그런데 오늘 못 가요. 요새는 고점 돌파하고 차익 실현이에요. 그 다음에 두산마켓도 월요일날 이런 그래프라면 쫙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라미 포지션이라고 그럽니다. 포화형 패턴.
네. 장대 양봉의 속에 숨어 있는 그 몸통이 작으냐 뭐 이건 뭐냐면 이럴 때는 차익 실현하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굉장히 강하죠. 얘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3, 4천은 조정하고 있어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상승을 주도한 종목들인데 오늘 차익 실현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일주일에는 얘가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 그럼 밑에 단에서 움직이는 게 페노션, HMM,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또 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쪽입니다. 한진칼. 제가 중국 관련 카지노주 하지 말, GKL. 그리고 기아가 오늘 상당한 에너지로 외국인 때렸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들 보시면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이 이제 SL 같은 거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거라든지 애플이 노이즈가 나오니까 LG 이노텍도 노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31만 원대에서 30만 원 살짝 깨갖고 29만 6천 원까지 빠지는.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LG이노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흐름이? 좀 저는 기대감을 갖고 보셨었잖아요, 대표님. 계속 봅니다. 그냥 애플이 그 신제품 나와서 초를 쳤을 뿐이지 추세 가는 데는 별 지장 없다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이런 종목들은 만만디로 가요. 만만디. 예, 25만 원에서 31만 원. 그럼 28만 원과 32만 원에서 한 1, 2개월 놀다가 다음 단계는 저는 7월, 8월 실적과 3, 4분기 실적의 변화에서 읽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면 네. 농심같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농심을 25만 원, 27만 원 이거 똑같이 시작했거든요. 그게 44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도 40만 원 넘으려면 1년 정도 잡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30% 정도는 팔았다 샀다 하시면서 나머지는 어느 정도 목표 단가 올 때까지 지금도 6개월이나 8개월은 보유하셔야 그나마 수익률이 나지 매일 보시면 이제는 10,000원 갖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을 보라는 겁니다. 애플이 170% 가면 얘는 같이 조정해요. 그러니까 애플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되고 빅테크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LG 이노텍을 체크하시는 분은 한두 달은 그냥 박스에 갇혔겠구나 뭐 이런 생각만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면 될 만한 종목이었다.